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2013년 세계 경기 침체,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이번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말대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신종 바이러스.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등 모든 나라들이 긴급 재정기금을 투입해 경제를 살려보려고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며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냐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예언한 그대로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는 올해 회계연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56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내년 2021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2조 1천억 원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에서 올해와 내년 적자폭이 각각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던 전망보다 한 달 사이에 적자폭이 무려 올해는 3배, 그리고 내년에는 2배가 늘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17.9%로 급등하고 내년에는 9.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뭐라고 전망했냐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서 배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는 지난해 79% 수준이던 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올해 101%로 급격히 높아지고 내년에는 10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러한 재정적자의 급격한 확대는 미국 의회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입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2차 대전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며칠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지난 24일에 우리나라 기획재경부와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하며 한국의 신종 바이러스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제 또 무디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선진 10개국 가운데 최고치인 마이너스 0.5%로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신종 바이러스 발생하기 이전 전망치던 0.1%에서 마이너스 0.5%로 0.6%포인트를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0.5%라는 것만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떠들어대기 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디스에서는 미국은 마이너스 5.7%, 유럽은 마이너스 6.5%, 이렇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도 살펴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6.5%, 독일은 마이너스 5.5%, 영국은 마이너스 7.0%, 프랑스는 마이너스 6.3%,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캐나다는 마이너스 6.1%, 호주는 마이너스 4.9%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이나 인도는 각각 1.0%, 0.2%로 전망하고 있고, 브라질은 마이너스 5.2%를 예상하는 상황이니까, 즉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대로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의료 시스템도 붕괴되고 아주 난리 아닙니까, 난리. 그리고 또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도 마이너스 5.2% 전망하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아주 제대로 대처를 잘해서 G20 나라들 가운데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0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자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43조가 넘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9년도보다 60조 증가한 수치며 2.1%나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망했다, 우리 경제가 망했다 떠들어대는데 하지만 작년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35개국 부채 비율 순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는 나라 일본, 우리보다 기술력이 50년은 앞서간다는 그 일본.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냐면 237.13%입니다. 237.13%. 그리고 2위는 그리스 184.85%, 3위는 이탈리아 132.16%, 4위 미국은 104.26%, 5위 벨기에는 102.03%, 6위 프랑스는 98.39%, 7위 스페인 97.09%, 8위 캐나다 89.94%, 9위 영국 86.82%, 10위 오스트리아는 73.75%. 그럼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얼마냐? 한국은 작년 2019년에 OECD 발표에 따르면 26위, 37.92%였습니다. 37.92%. 그럼 지금 현재 올해 부채 비율은 얼마냐? 38.1%입니다. 38.1%. 어쨌든 어제 발표된 무디스 평가를 보자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5%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한 마이너스 0.6%랑 피치에서 발표했던 마이너스 1.2%와 비슷한,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외 신뢰도가 탄탄하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무려 31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거기다 또 최다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해서 트럼프는 또 대한민국보다 더 검사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까지 벌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재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 같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스페인은 총 23만 2,128명, 사망자는 2만 3,822명,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가 20만 1,505명, 프랑스는 16만 9,053명, 영국은 16만 2,350명, 독일은 15만 9,735명.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베나 트럼프처럼 지지율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숨어있는 감염자들 다 찾아내고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나올 정도로 집까지 찾아가고 택시에서 내린 사람 CCTV로 찾아내고 그렇게 국민들만 생각하며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뽑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그냥 보여주려고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직과 투명성이 결국에는 2020년 경제 성장률 1위 이런 전망까지 끌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간단한 헤드라인 먼저 짧게 전해드리면, 일본 노벨상 수상자분이 머리를 숙여서라도 한국의 이번 글로벌 이슈 대처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된다 라는 언급을 했죠. 2012년에 이분은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R&D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이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분인데, 이분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앞뒤 의도 이런 걸 막론하고 자국의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도쿄올림픽도 일례로 사실상 연기 상황에서마저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는 이 아베보다 자국의 자존심을 굽힌다 할지라도, 아니 노벨상을 일본에서 받으시기까지 했고 교수로서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자국에 대한 자존심이 얼마나 높겠어요.
아베보다 낫지 않겠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그보다 우선시하는 이런 지식인의 인터뷰에 그래도 역시 아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화면의 이슈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선 요즘 어려운 이 경제 정세에 대해서 한 가지 이슈가 떴는데 한국은행이 무려 12년 만에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RP 매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죠. 사실 이 소식은 조금만 이쪽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걸 해야지 하던 소식인데요. 이 소식 그냥 매입을 시작했다. 이 소식 그냥 그 센텐스 자체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 정책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상존을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발표한 내용에 공식 내용 골자를 있는 그대로 제가 뭐 수정 같은 거 없이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내용 또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이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매입을 하는 건데 이는 뭐 최근에 ELS 같은 그러니까 마진콜 요구에 증권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CP죠. 즉 기업 어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달에 나서면서 신용 경색에 대한 어떤 우려에 대한 그런 대응이다라고 보면 사실상 뭐 거의 틀리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증권사들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 단기 자산을 뭐 매각해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CP를 발행해서 증거금을 계속해서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은행 즉 은행권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이 RP 거래가 아니라 이런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RP가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가보죠. RP 매입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미래에셋 NH투자증권, 신영증권, 삼성증권 이 5개 비은행 기관이 대상이고요. 아직 매입 규모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대형 증권사들이 단기점 마련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일부 풀리지 않을까. 뭐 요거는 당연한 어떤 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공기업 특수채나 뭐 은행채 일부까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쉽게 말해서 매입 대상이 국고채, 통한채, 뭐 주택 그러니까 MBS 정도인데 제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면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면 등을 함께 한번 언급드려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흔히 말하는 통화정책 즉 양적 완화와 뭐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을 시도한 시점에서 일시적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 수개월에 걸쳐서 다시 꼬라 박았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서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한 가지로 그것을 막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거시경제를. 하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페드가 직접 CP를 매입하면서 특단적인 조치를 했다는 부분이죠. 즉 부실회사채나 CP 같은 이런 위험성 있는 자산을 페드가 나서서 즉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으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안정세를 찾기 시작한 것인데 이번 한은의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사실상 국공채 수준의 우량 채권에만 국한되는 어떤 대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명백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불법적인 것 아니냐 지금 네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이 유가증권 이외에도 금통위가 정한 이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단 발행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그것은 불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해서 페드가 금융위기 때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미 연준도
그러면 미 연준은 왜 할 수 있었냐 하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급 보증 하에 이 CP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급 보증 단계까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게 지금 시장에 통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페드는 좀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한 발 더 빠르게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는 면들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세계적인 이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고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물론 그분들이 생각이 있어서 다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측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이 과감한 대처, 그러니까 CP 매입 같은 부실 회사채 매입이나 이런 정부가 진짜 내가 다 받쳐줄게. 너네들 조금만 견뎌라. 나아지니까 내가 다 그동안 일단 받쳐줄게라는 극단적인 대처까지 나왔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상존을 하겠죠. 그게 막 무조건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뭔가 시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고 이런 대처를 하는 거라면 그 정도의 대처가 아니라면 실효성을 기대하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인데 요즘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여러 회사들이 이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 금액을 다 합치면 물론 뭐 소프트뱅크 같은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십조 원대입니다. 수십조 원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도 뭐 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연쇄 공장 셧다운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지금 현대차 주식이 막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근데 뭐 그 끝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19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게임 업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 엔드림은 자회사 조이시티의 주식을 1만조 사들였고 M게임과 컴투스 같은 회사들도 20억 원 그리고 150억 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 그 신탁 계약 공시가 나왔죠. 텔레칩스 같은 제가 좀 좋아하는 제가 좀 그 반도체 IP,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을 아무래도 원가 매출이 안 들어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물론 텔레칩스는 조금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 끝이 없지만 이 기업에 대해 구조를 설명하다 보면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을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이 텔레칩스도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무려 주가가 이제 지금 한 50% 정도 빠졌을 거예요. 제가 뭐 소프트뱅크 주가를 뭐 항상 체크하고 있지는 않은데 역시나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례로 이마트 자사주 매입하고 계속 박살났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뭐 이마트에 대해서 뭐 말 나온 김에 짧게 언급드리면 이마트가 이제 거의 PBR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저점을 다졌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아래로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뭐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뭔가 주식 투자에 긍정적이다 이런 뜻으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자사주 매입 행렬을 기업들이 하는 것은 주가가 쌀 때 장기적으로 보면 쌀 수밖에 없으니까 쌀 때 담아두려는 일종의 상술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모르고 뚫리는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 큰 기업 CEO들의 자사주 매입은 분명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CEO가 또 향후 사업 경쟁력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